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의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호 회계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권가를 뜨겁게 달군 정권가 이슈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을 가감없이 분석하였습니다.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증권가 소식을 정리해보는 더 센 증권가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예측을 앞둔 이 개성 있고 역량 있는 공모주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새로운 기업에 대한 소식은 항상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최근 IPO 시장도 다시 활기를 좀 띠고 있죠. 지금 그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지난 25일 IPO 간담회를 연 레이가 있습니다. 레이는 이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삼성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됐다가 지난 2015년에 스핀오프를 통해서 독립한 사례입니다. 레이의 주력 제품은 덴탈 CT, 엑스레이 등 치과용 영상 진단기기입니다. 의료공학을 전공한 레이의 창업주 이상철 대표가 지난 2008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해 주목을 받은 CBCT와 또 2D 기반의 레이 스캔 등이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CT는 뭐 병원에서 좀 많이 쓰는 것이라서 네. 조금 뭐 익숙하긴 한데 CBCT는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CBCT가 뭐죠? 네, 저도 이 CBCT를 처음 듣는 거라서 좀 찾아봤는데 이 CBCT는 콤빔 CT라고도 불리는 장비인데 일반적인 CT는 촬영 부위 전체를 층층이 돌아가면서 촬영한다면 이 CBCT는 촬영 부위의 네 방향에서만 촬영을 하고 후에 각 영상을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CT 촬영보다 인체의 방사능 노출 정도가 훨씬 낮고 또 빠르고 저렴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해상도가 좀 낮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이 치과용으로 쓰기에는 손색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CBCT를 병원들이 좀 많이 좀 사용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레이의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레이는 지난 2016년 매출액 265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 330억 원, 2018년에 515억 원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만 이미 134억 원의 매출액을 보였는데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3억 원, 2017년에는 20억 원, 지난해에는 6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레이가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삼성 경영진이 이 레이의 스핀오프를 허락한 것을 좀 아쉬워하고 있다 이런 풍문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이 계속 오르는 거 보니 삼성이 좀 아쉬워할 만하다. 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근데 실적이 계속 또 좋아지는 비결은 또 무엇일까요? 예. 이 레이의 실적의 비결은 이미 레드오션인 국내 시장을 넘어서 수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는 현재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호주, 대만 등 해외 도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려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레이 측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상장 후에 공모 자금을 통해서 베트남 등으로 해외 법인을 확대하고 해외 수익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이만의 치료 솔루션도 실적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존 치과 시스템은 보통 환자의 구강을 촬영한 다음에 모형을 떠서 기공소를 통해 보철물을 제작하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반면 레이의 치료 솔루션은 레이만의 영상 진단 솔루션에 3D 프린팅까지 결합해서 전 치료 과정을 원스톱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의 IPO는 한국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공동 주관하고 있고 오는 29일과 30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금 IPO 준비하는 기업 중에 이제 나노 신소재를
또 이렇게 개발하는 기업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나노 신소재 개발 기업 나노브릭도 이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설립한 나노브릭은 나노 구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 나노브릭은 세계 최초로 입자 간격 조절을 통해서 전기나 이 자석 등 외부 자극이 있을 때 색깔이나 투과도를 변하게 하는 액티브 나노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텐데 쉽게 말해서 나노브릭의 소재에 특정 자극을 주면 색이 파랬던 것이 빨갛게 된다거나 투명했던 것이 불투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스스로 색이 변하는 자기색 가변 소재를 활용해서 화장품 정품 인증을 위한 위조 방지 라벨에 적용하고 이를 사업화에 성공한 것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정품 인증 스티커에 나노브릭의 기술을 적용해서 색의 변화를 통해 정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 나노브릭은 이 기술로 기술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정 자극을 줬을 때 정품이면 색깔이 변하고 또 정품이 아니면 이제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또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예, 어떤 위조품을 예방한다는 것은 기업의 또 생존 전략에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참 필요한 기술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정품 인증 라벨뿐만 아니라 여러 보안 산업으로도 활용처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 나노브릭의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나노브릭은 자체 개발한 여러 공정과 또 구동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나노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품 등의 정품을 확인하는 정품 인증 솔루션 M-태그가 있고요. 또 정품 인증 패키지 M-팩도 있습니다. 이 M-태그의 경우에는 이미 유명한 닥터자르트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회사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유럽과 북미에, 상반기에는 러시아에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 나노브릭 측은 M-태그의 국내외 고객사가 올해부터 연평균 100곳씩 성장을 해서 2021년에는 333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M-팩의 인기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4분기 출시하자마자 매출 5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42억 원, 2021년에는 매출이 77억 원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중국 조폐잉크공사와 중국의 위안화, 증권, 어음, 여권 등 각종 보안 문서에 사용되는 특수 잉크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또 이 독점 계약을 체결한 후에 현재 보안 응용 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좋은 기술이긴 한데 이제 보안 솔루션 분야로 또 진출하는 만큼 또 이제 기술 도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기술이 도용된다면 정품 인증이고 뭐고 사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술 도용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나노브릭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재 기술은 아직 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검증됐다고 밝혔고 또 솔루션별로 다른 다양한 소재와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의 위험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또 신뢰도를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고 있고 이미 화장품, 바이오, 기능성 소재 분야의 해외 기업들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고요. 앞으로 화장품에 이어서 의약품이나 자동차 부품, 문구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또 글로벌 라벨 회사와도 제휴를 해서 해외 시장을 더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소재 개발과 상용화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실적은 지금까지 이제 개발에 매진해온 만큼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71억 원, 영업 손실이 12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노브릭 측이 제시한 올해 예상 매출액은 이 86억 원, 영업이익은 6억 원이고 또 2020년에는 매출이 161억 원으로 크게 뛰고 영업이익도 37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이 예상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나노브릭의 IPO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이고 다음 달 7일과 8일 양일간 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 레이하고 나노브릭 또 이외에 또 뭐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공모주가 있을까요?
네, 7월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공모에 나섰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청약 예정인 기업으로는 이제 오늘 IPO 간담회를 연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 SP 시스템즈가 있고 또 오는 31일에 IPO 간담회를 앞둔 점착 부품 소재 기업 예선테크가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핵심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공모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주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PO 시장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공모주 분석 잘 봤습니다. 김성훈 기자,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세호의 덧센 기업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건강하고 좋은 기업인지 권세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검증해 주실 겁니다. 권세호 회계사, 오늘은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셨나요? 요새 최근 일본 수출 규제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서 이제 불매eg 운동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쇼핑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 롯데 쇼핑. 이제 예. 정말 핫한 기업을 또 가지고 나오셨는데 롯데 쇼핑뿐만 아니라 롯데 그룹 자체가 이제 일본계라는 사실만으로 좀 국민들에게 많은 좀 배척을 당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때문에 유니클로가 이제 일본 본사 임원의 또 한국 불매 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발언을 하면서 이 네. 불매 운동이 더 확산되고 있는 모양인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보이콧 재팬해서 이 패킷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도 이 사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유니클로 사태가 롯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법원이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일본의 이제 아베 정권이 이제 참의원 이제 선거 전략으로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 침략 행위다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요 수출 제품인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스마트폰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 소재 부품인 그 폴리이미드, 그 레지스트, 에칭가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출 규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지금 이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해서 이제 우방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 허가 조건을 좀 간소화하는 어떤 그런 절차들도 이제 좀 없애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다각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 가장 좋기로는 이제 국산화와 대일 무역 이제 수입 의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가지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제 이런 부품 소재들을 이제 개발하고 소비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일단 정부는 이제 WTO 뭐 제소를 하고 국제 여론을 좀 환기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애국심으로 또 똘똘 뭉친 또 우리 국민들 이시니까 또 지금 이제 일본 제품 불매eg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또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 이 와중에 이제 일본 제품 이제 불매eg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일본 제품 이제 유니클로도 이제 하나의 그 불매eg 운동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불매eg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본사 임원이 이러한 이제 불매eg 운동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발언에 또 저희 국민들이 또 더욱 더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유니클로 제품 이제 불매eg 운동에 이제 그 폭이 더 확대돼 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이제 17일 날 한번 그 이제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과가 좀 미흡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아직 뭐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았고 그 진정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그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21일 다시 이제 그 유니클로의 이제 그 본사 일본 본사하고 이제 한국에서 그 수입 운영하는 FRL 코리아에서 다시 이제 공식 사과문을 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문을 지금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유니클로 매장이 저희 동네에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187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수년간 이 국내 시장에서 1조 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면서 SPA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뭐 지난번 애국 테마주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 탑10이 좀 대체 브랜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니클로가 굳건한 강자 자리를 꽤 차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영업 현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유니클로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요. 그 유니클로를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입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그 FRL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FRL 코리아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이 FRL 코리아의 이제 주주 구성을 보면 그 일본에 있는 유니클로의 이제 본사죠. 본사 이름이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이라는 곳인데 이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이 이제 51% 이제 출자를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롯데 쇼핑이 이제 출자를 하는 겁니다. 롯데 쇼핑이 이제 49%를 출자를 해서 이제 합작 회사로 만들어서 한국 내에서의 이제 영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업장도 이제 롯데 그룹의 계열사, 유통 계열사의 내에 이제 매장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이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에는 매출이 약 한 1조 2천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8월 말 같은 경우에도 1조 3천억 이상의 이제 매출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1조 3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2,300억, 당기순이익도 한 1,800억 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떤 영업 행위를 하고 상당히 이제 매출도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일본의 어떤 뭐 경제 침략 행위, 일본의 수출 규제 이 현상과 이제 맞물려서 지금 이제 불매 운동에 이제 주요 이제 타겟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어떤 뭐 그 일본 본사 임원의 어떤 그런 발언 이후에 매출이 많이 좀 급감을 해서 지금은 한번 예전에 비교하면 한 30% 이상 이제 판매가 좀 감소되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유니클로 본사 임원의 발언 이후에 좀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할인도 연장하고 유니클로 측에서 코리아 지부에 있는 매장들에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유니클로 코리아가 2004년에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이 지분의 51%, 또 롯데쇼핑이 49%를 출자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지난번에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좀 언급이 됐을 때도 이 한일 합작 법인이 롯데그룹이 굉장히 많다고 좀 얘기가 나왔었죠. 그 일환으로서 이제 롯데쇼핑도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불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좀 했었는데 이 유니클로와 롯데쇼핑과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예. 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롯데쇼핑은 이제 롯데그룹의 계열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데그룹은 이제 정점에는 이제 롯데지주가 있고 롯데지주에는 이제 그 신동빈 이제 회장이 이제 지배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이제 롯데 지주를 지배하고 있고 롯데 지주가 이제 롯데 쇼핑을 이제 지배하고 있고 롯데 쇼핑은 한 45개 정도의 이제 종속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마트도 가지고 있고 뭐 우리 홈쇼핑도 가지고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FRL 코리아라는 회사를 이제 합작으로 만들었고 이제 지분 49%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51%는 이제 일본에 있는 본사인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클로의 어떤 불매 운동의 영향이 이 FRL 코리아에 이제 영향을 가는 것이고 또 이 FRL 코리아를 이제 또 투자하고 있는 롯데 쇼핑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쇼핑을 좀 살펴보면 롯데 쇼핑은 이제 백화점 그리고 할인점 기본적으로 유통회사죠. 유통회사지만 점차로 이제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 할인점, 그리고 이제 하이마트도 인수를 해서 전자제품 할인점, 그리고 슈퍼,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 부문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좀 확대하다 보니 그 회사가 이제 한 45개에 이르는 아주 큰 회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롯데쇼핑이 이제 유통계의 거물인데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제 여론을 속일 수는 없고 또 여론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증시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 2주 전에 비해서 11% 넘게 롯데쇼핑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앞으로 또 경영 성과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어땠는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롯데 이제 쇼핑은 2017년도에 또 그 2018년도에 중국 이제 사업 철수하면서 또 많은 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 3개년 뭐 우리 손익 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매출액이 이제 24조에 가까웠는데 예. 이제 17년도, 18년도는 이제 17조, 18조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2018년도에도 보면은 매출이 18조에서 영업이익도 이제 뭐 한 5,900억 수준으로 좀 떨어졌는데 단기 순손실이 납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 사업을 철수하다 보니까 영업권과 이제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좀 다소 어떤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뭐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2019년도에 이제 1사분기, 2사분기 또 상황을 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백화점, 할인점, 슈퍼, 뭐 전자제품 할인점 뭐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할인점 사업이 좀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기존에 이제 기존 점들도 성장률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외용도 좀 축소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온라인 유통 채널 요새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온라인 유통 채널과 이제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할인점이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좀 저조한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일본 수출 규제 영향으로 더 큰 또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일본 어떤 그 제품 회사들과의 합작사들도 있고 또 우리 유통 계열사 내에 입점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 그런다면은 그의 영향이 좀 직격탄을 계속 받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것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정건가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주당 순자산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산 가치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가가 지금 청산 가치에 비해서도 뭐 한 0.36배 정도 된다고 본다면은 이걸 다 팔고 청산해도 그 정도 이제 나눠주는 주가만큼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뭐 단적으로 설명하면은 아주 좀 어떤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쿠팡처럼 할인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유통업체들에 밀려서 좀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유니클로 매출까지 지금 26%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롯데쇼핑에 대한 위기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롯데쇼핑 본사와 롯데그룹에서도 이 일본에서 나온 유니클로 논란과 관련해서 좀 해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향후 전망이 아까 좀 어두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에 대해 분석해 주신다면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세계의 어떤 경제 질서라는 걸 조금 이해한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국경을 허물고 각 나라별로 그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들을 제조하면서 서로 이제 교환하고 하는 그런 무역을 통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형태의 자유무역주의를 이제 채택을 하고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고 있는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도 그거는 일본이 더 잘 만드니까 그럼 일본에서 만들어라. 그럼 우리는 그것을 수입을 하고 우리가 더 잘 만드는 것은 일본에 팔고 미국에 팔고 중국에 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제 질서의 기본인데 이런 걸 흔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 WTO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정책들은 빨리 좀 없애야 되겠죠. 빨리 없앰으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경제 질서가 빨리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계속 이러한 상태가 이제 지속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어떤 사태에 대응을 해야 되고 불매 운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또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한국과 일본은 좀 특수한 그런 어떤 가그가 있는 네.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본의 도발 이러한 것들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침략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경제 침략 행위로도 볼 수 있는 또 이런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이 사태가 그렇게 빠르게 어떻게 좀 진전되지는 않겠다. 빠르게 이렇게 가라앉지는 않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불매 운동이나 이에 따른 어떤 기업들의 어떤 영향들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상황을 대비해서 더욱더 롯데쇼핑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는 우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좀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 쇼핑에 대한 분석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센 증권가 이슈, 더센 기업연구소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원세호 기사, 오늘 분석해 주신 롯데 쇼핑에 대해서 좀 한 줄로 임팩트 있게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애국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예,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국산화 비율도 높이고 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도 늘리고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경쟁력은 남의 발목을 잡을 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을 때 커진다입니다. 이번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 기업들이 핵심 역량과 기술을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갈고 닦아왔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우리의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고 또 수출 규제를 이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일본 자체의 손실을 가져올 것임을 일본도 빨리 자각을 하고 또 국내 기업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더 센 정치회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빠르고 더 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